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꽤 추운 날씨입니다.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아마 글을 읽고 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극단적인 사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보셔가지고 사리 판단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우선적으로 어느 집합 건물들을 이렇게 가보면, 뭐 생활의 숙박시설이든 어디든 이렇게 가보면, 예를 들어 볼게요. 뭐 생활의 숙박시설이라고 한다면, 어느 곳에서는 소유자 분들의 또 대표로서 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, 또는 뭐 감사님이나 이렇게 있으시면서, 본인 그 본업에 있는 사업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관리위원회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, 그리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시면서 늘 이렇게 인심도 훅 하시고, 그리고 본인의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그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위원분들이든 누구나 다 이게 직원분들한테도 나누어 주시고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주말에는 또 어떤 무료 봉사도 좀 많이 하러 가시고, 뭐, 이렇게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밥을 퍼다 주시고,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노숙자들을 위해서. 그걸, 한 달, 두 달 이런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, 3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저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, 처음에는 뭐 저는 깜냥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막 이것저것 그냥 인심을 후하게 뭘 이것저것 또 뭐 그 이상한 쪽 말고 제 말은 본인 사업을 하시면서 뭐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? 그런 걸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주시고, 내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주시고, 특히 약자인 직원분들한테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탁탁 이렇게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게 왜 이러실까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. 저는 이게 왜 이러시지?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다 이러시고, 원래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걸 즐거워 안 돼요. 왜 저러실까? 왜 저러실까? 그렇다고 그분이 뭐 종교의 침체가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분들도 아니고, 그런 분들도 아니시고,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살아온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물려받아서 그렇게 하신 분도 아니신데, 늘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, 이런 분들이 사회에는 꽤 있죠. 이타적이시고,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. 이제 그런 분들에게, 예를 들어서 밥벌을 갖다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하신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, 왜 지금 본업도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신데도 왜 그렇게 합니까? 라고 물어보면, 그냥 그런데, 그냥 한대요. 그냥 30몇 년 동안 그냥 한대. 매주 빠지지 않고 그냥 모여서 항상 그렇게 한대요.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원불교도 있고,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, 무교도 있고, 다 같이 올려가지고, 그 긍휼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도움을 준대요. 그래, 자기 사업 하다 보면 가끔은 어떨 때는 뭐 술자리가 있고 이러면 좀 어쩔 수 없이 약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이시잖아요. 그래도 주말에 새벽에 그래도 일어나서 힘을 그 힘이 난대요. 또 그렇게 하고 항상. 어떤 것 같습니까?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뭐 따라가지도 못할 경우지만 참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좀
힘든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미실어서 그분들의 어떤 밑거름이 되게끔도 하시고,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분들로 인해서.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뭐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막 의사가 내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시거든요. 참 이렇게 뭘 하시는 거 보면 깔끔하시고, 참 항상 그 긍휼하게 느끼고 사람들을 참 이렇게 인심도 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고, 참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은 분들이거든요. 늘 물어보시면 그렇지가 않대요. 부모님을 통해서나 종교를 통해서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대요.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사명 같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.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우리가 이렇게 12월 이렇게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,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한 부류는 또 뭐냐 하면, 어떤 운영사나 집합건물 어떤 다 판매 시설 이런 데 보면 특이한 케이스인데 늘 이렇게 소송을 하려고 해요. 법적인 걸 가지고 소송을 막 남발하고 그러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. 늘 소송으로 하려고 하고, 참 이게 좀 안타깝죠. 그런 분들을 볼 때 보통은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그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데도 잘하는 운영사들 있잖아요. 소통도 잘 되고 서로 의논도 하면서 하시는 운영사들은 소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정말 잘하는 운영사들은 대부분 안 하려고 하고, 오히려 소유자 입점주 분 중에서 정말 그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자기가 어떤 운영사 만들어가 뭘 어떤 잘못된 그 방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소설 남발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자고 하고 가서 의논도 나누고 이런 경우는 내가 좀 봅니다. 그런 운영사가 제대로 된 운영사입니다. 각선 늘 깍듯하게 대화를 나누고, 우리가 이게 건물을 살리고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서로 의논을 나누고 좀 발전적인 상황으로 가져가려고, 사업적인 모델을 가져가려고 늘 그런 자세로 늘 경청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. 보통은 그런 데가 많아요. 그런 데도 많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, 그런 운영사들이나 이걸 좀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될 거라 봅니다.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소설만 이렇게 남발하고 이렇게 막 계속 소송하고 이런 경우는 참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. 그런 걸 볼 때마다.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,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기본적인 어떤 사회 살아가는데,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집합 건물 같으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, 공용 부분에서는 지분이 아닌 용도에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끔 해야 되는 거죠.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, 공용 부분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단체가 독점적으로,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. 불법적으로 행위를 했는데도 오히려 그거를 자기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소송을 남발한다든지, 예를 들면. 그런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?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런 걸 저는 볼 때마다.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, 저는 그래서,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, 연배가 있는 분들이든, 연배가 어린 분들이든, 제 또래 있는 분들이든, 늘 우리는 겸손하게 기본기를 좀 자꾸 익히려고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
법이라고 한다면 법에 대한 기본적인 민법이든 형법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국제법이든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본 바로는 법에 대해서는 참 법 철학을 이렇게 보면 역사거든요. 법에 대한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어떤 법을 만든 이유가 그 왕의 어떤 권위나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로서 사용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 이게 약자편 그리고 인륜 좀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그 가치를 위해 가지고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든지 효율 이런 걸 따질 때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. 좀 더 아마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하나의 어떤 기독권이라든지 어떤 아직까지 과거에 있는 중세시대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참 이게 지금 시대 상황이 좀 안 맞는 거거든요.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독점 이런 거가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까? 독점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수요자 또는 소비자 이런 분들이 대체율이 좀 떨어지거든요, 많이. 그래서 횡포를 많이 부를 수 있고 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가지도록 하죠. 물론 독점을 가지게끔 하는 경우도 있죠.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터크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기간 동안에는 어떤 장벽을 높이게끔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. 그거는 그 특허를 받기까지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를 줌으로 해서 어떤 뭐 기술이든 영업이든지 간에 자기들의 재산권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많은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. 그뿐 아니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로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학 이런 보시면 천문학도 보면 기본 원리가 있고 뭐 종교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. 종교학 같은 데 기본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인간이기에 나약하기 때문에 우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그만 존재죠. 나약하지만 이런 나약한 존재 속에서도 본인이 나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죠.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? 아까 말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처럼 있죠. 뭐 못 되더라도 그래도 남한테 최소한 피해를 안 주면서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해가면서 함께 행동을 해가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됩니다. 연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제 12월 이제 마무리가 될 때인데요. 저는 그렇습니다. 이게 집합 건물에서 집합 건물은 어쨌든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서는 관리단, 소유주분들 단체가 있을 테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, 뭐 감사 이런 분들이 뽑히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일수록 있죠. 좀 더 낮은 자세와 좀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해서 좀 공정하게 그러면서 모든 분들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되죠.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보는 보통 말은 꼰대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세요? 젊은 사람들이 꼰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? 우리가 박제처럼 있죠.
자기 아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. 잘못된 건데도. 낭떠러지에 가는 건데, 그게 진실이라 생각해가지고, 가는 거죠. 막무가내. 그게 거짓이고, 잘못된 방향임에도, 그게 진실이라 생각해서 막 가는 사람들이죠. 좀 더,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좀 넓게,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, 이렇게 하면, 무엇이 진정, 우리 입점주분들과 소유자 고객분들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항상 그런 임원진 분들일수록 좀 더 겸손하게 좀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 생활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운영사 분들이 결국에 소유자분들에게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수익금 주고 본인들도 수익 구조도 가져가고 하는데, 그런 분들일수록 단지 이 사업 모델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좀 더 성장하고 번창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? 그렇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 모델이 좀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죠.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지 않게끔, 그리고 소유자 입점주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분계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갈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소유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입점주, 소유자분들께서도 그러한 좋은 운영업체를 지금 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서로 소통도 좀 자주 나누시고 격려도 해주시고,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. 1년이 좀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곧 성탄절도 오는데, 아기 예수 탄생처럼 있죠.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, 지금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집합건물에 좀 가득가득해서 서로 소통해서 뭐든지 좀 서로 잘 살 수 있는 거,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간에 이끌어 나가야 될 거라고 같습니다.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하지는 말고요. 그리고 법적인 거는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집합건물에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분들에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, 그래요. 이것도 곧 지나갈 겁니다. 그리고 찬란한 미래가 올 겁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충만한 사랑과 정의와 자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삶을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